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SQL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한 다음 설치한 SQLite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 또는 실행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입력 후 엔터키를 눌러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합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은 상태로 명령 프롬프트 창에 명령어 exit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하면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메모리 상에서만 존재하고 종료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기 때문에 파일이 남지 않습니다. 다시 실행하여 간단하게 테스트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 및 레코드 추가, 조회할 때 사용되는 것은 SQL문으로 SQL 기초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SQL문은 create table로 시작합니다. 이 다음 테이블명인 테스트를 입력합니다. 괄호 다음에 구성되는 컬럼 값을 입력합니다. idx라는 숫자 타입 컬럼과 타이틀이라는 문자 타입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테스트 테이블을 생성했습니다. 테이블은 구조가 되는 컬럼과 컬럼들의 데이터의 집합인 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dx 컬럼에 명시된 프라이머리 키는 로우가 생성될 때 어떠한 로우의 idx 컬럼의 값에 중복이 없이 고유한 값이 있는 컬럼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의 컬럼의 타입을 숫자 타입으로 설정할 경우 로우가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증가되는 숫자 값을 idx 컬럼에 입력하게 됩니다.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한 데이터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입력한 순서대로 첫 번째 구분자의 값이 idx 컬럼으로 숫자 증가 값으로 자동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종료할 때 사용한 명령어 exit를 다시 입력 후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한 다음 설치된 SQLite 폴더로 이동하면 이번에는 라이트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스키마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키마 정보 확인을 위해 먼저 생성해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의 테이블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령어 tables를 입력합니다. 이 명령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내의 전체 테이블을 조회합니다. 명령어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입력하면 입력한 이름을 가진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조회된 테이블 중 클래스라는 명의 테이블 이름을 tables 다음에 입력 후 출력을 하면 처음과 달리 클래스라는 테이블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인덱스에 대한 조회를 하기 위해 명령어 indices를 입력합니다. 특정 테이블의 인덱스만 조회하려면 명령어 뒤에 테이블명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생성된 테이블 또는 뷰의 정의문을 명령어 스키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명령어 다음에 테이블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전체 테이블에 대한 정의문이 출력됩니다. 클래스라는 명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해당 명령어는 클래스라는 테이블의 정의문만 출력합니다. 스키마 명령어 외에 SQLite 마스터라는 시스템 뷰를 조회하면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객체의 타입명 관련 테이블 해당 정의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문을 입력하기 전에 두 가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on을 입력하면 SQLite에서 select라는 SQL문을 사용할 때 그 테이블의 컬럼명을 헤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드는 데이트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구분자로 컬럼을 입력하면 각 컬럼별로 왼쪽에서부터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SQL문을 입력하면 컬럼별로 값이 보기 좋게 출력됩니다. 컬럼 외에 리스트로 입력을 하면 SQLite에 기본으로 정의된 구분자 문자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SQL문의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구분기호를 확인하기 위해 show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구분자를 포함하여 현재 SQLite에 설정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자는 separate 명령어 다음 구분하고자 하는 구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후 다시 조회를 하면 변경된 구분자 값으로 출력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 덤프 다음에 테이블명을 입력하면 해당 테이블만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출력되는 내용을 파일에 저장하기 위해 덤프 명령어 실행 전에 output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테이블 인포라는 SQL 파일에 저장 후 데이터 내보내기 작업이 종료됩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종료하고 내보낸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서 read라는 명령어로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져오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외에 2개의 테이블이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가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용한 명령어에 대한 도움말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help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며 SQLit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와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테이블의 생성, 구조 변경,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집합체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 포지션에 대해 관리하는 테이블이라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포지션이라는 컬럼이 테이블의 구성이 되고 투수, 포수 등의 값이 관리되어야 할 데이터, 즉 로우가 됩니다. 이제 앞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과 같은 객체를 생성, 수정, 삭제할 때 사용하는 SQL을 DDL, 즉 데이터 정의어라고 합니다. 테이블 생성 시 사용되는 구문은 create table입니다. 구문 다음에 테이블명을 명시하고 괄호 안에 컬럼명을 정의합니다. 각 컬럼마다 컬럼명, 자료형, 제약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로 이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줄마다 괄호 하이픈이 2개씩 붙어 있는 것은 SQLite의 주석 표현으로 주석은 실행 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성한 다음 해당 테이블의 스키마를 알아보기 위해 명령어 스키마를 사용하겠습니다. 출력된 스키마를 보며 SQLite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션 번호, 선수 번호, 컬럼에 사용한 인티저는 부호를 갖는 정수형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타일 컬럼에 사용된 리얼은 플룻 더블로 선언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호를 갖는 부동소수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포지션명 컬럼에 사용된 텍스트는 문자열 데이터를 말하며 이 문자열을 표현하려면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붙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따옴표를 사용하여 표기하나 쌍따옴표의 경우 문자열 내의 따옴표가 사용되는 경우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선수 사진 컬럼에 사용된 블랍은 바이너리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미지, 비디오, mp3 같은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은 제약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이 제약 조건이 있는 포지션 넘버 컬럼은 전체 행을 통틀어 중복되는 값이 없는 유일한 값이어야 합니다. 인티저 숫자 타입을 적용하였으므로 생성 시 자동으로 증가하는 숫자 값을 데이터로 가집니다. 포지션명과 선수 번호 컬럼에
난 널 제약 조건